네, 저희 이제 30분이 되었으니까 본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큐플래닛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았지만 잠재 구독자 여러분, 네, 권송징악 파일럿 네 번째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아마 이게 파일럿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파일럿 방송이 뭐냐면은 정규 편성을 하기 전에 이 방송이 어느 정도의 반응과 흥미를 이제 시청자들에게 이끌어내는가, 한마디로 테스트처럼 띄우는 방송이거든요. 저희가 총 4회 파일럿을 이제 약속을 했었고, 이제 오늘 4회로서 파일럿 방송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 정규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또 아직 안개 속에 있는 거겠죠? 오늘 몇 명 찍으면 정규 편성 되는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저는 200 부르고 싶은데요. 200 불렀다가 또 안 되면 또 저희가 또 이제 약속 지켜야지. 공약을 안 치는 셈이 되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무슨 언제까지 진실할 수 있을까? 뭐 네, 사랑을 앞으로 모르는 거고. 아무튼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열화와 같은 또 반응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야 저희가 또 힘을 받아서 이렇게 정규 편성까지 정말 고속도로 타듯이 쭉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은 반응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매회 방송 저희가 만나는 얼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저희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늘 저희가 가나다 순대로 권부터 늘 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파일럿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손부터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갑자기? 네, 갑자기. 좋죠. 파격 좋아요. 네, 요즘에 파격 좋아요. 파격의 시대, 공정의 시대. 아유, 공정하고 파격적으로 손부터.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선징악의 손을 맡고 있는 손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도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권손징악의 권을 맡고 있는 권기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권선징악에서 네, 페어리이자 두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리고 징을 맡고 있는, 내 입으로 페어리라고 얘기하니까 참 어색하네요. 네. 네. 심줄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캔디님께서 본방 가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3만원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네. 캔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감사드리는 것으로. 네. 정규 가자였어요. 네, 정규 가자. 네, 하신 것으로. 그리고 서군동님께서 네, 5만원 또 정규 편성 이거 갑시다 징 쳐야 하고 되는데. 또 5만원 해주셨고요. CCTV님께서 만원 또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5만원 정도 후원이 들어오면은 징을 한번 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따가 또 징을 칠 일이 또 있어요. 한꺼번에 축하할 일은 또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의미에서 서군동님의 징은 또 저희가 이따가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가 크게 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 또 후원 안내 드릴게요. 저희 늘 얘기하지만은 저희 방송 또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채팅창에 보면 슈퍼챗 기능이 있어요. 저희 슈퍼챗 기능을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슈퍼챗 너무 어색한데 채팅창에 내 이름 올라가는 거 약간 좀 부끄러워. 아니면은 나는 전통적인 방식의 계좌 후원이 더 익숙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연말에 이제 소득 영수증도 뗄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지금 방송 더보기란 밑에 보시면은 또 도너스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하실 수 있는 링크를 또 남겨놓았으니까요.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또 슈퍼챗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푸른구슬님께서 만원 슈퍼챗 후원해 주셨고요. 또 조수미님께서 네, 정규 평성 네, 악망합니다. 그리고 쿠델무델님께서 권손징악 정규 가자라고 하셨고요. 캔디님께서 잘못 적으셨다고 또 이렇게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얘기를 또 해드려야죠. 저희 사랑하는 애청자분이신데 네,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럼 저희 바로 약간 간략하게 오늘 주제 소개 잠깐만 하고 또 뉴스픽 코너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요, 저희 얼마 전에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탐라가 너무 SNS 용어가 나왔네요. 타임라인이? 네, 타임라인과 뉴스 피드가 이 소식으로 정말 들끓었었고 다들 너무 기뻐서 울고 있고 저는 사람들이 기뻐서 우는 모습을 팝콘을 먹으면서 이제 보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희 차별금지법 국민 동의 청원 10만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한이 채 닿기도 전에 저희가 조기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었었어요. 여기 10만 딱 달성하니까 딱 닫히더라고요. 그니까요. 되게 드라마틱한 광경인데 그걸 또 동영상으로 녹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그래서 그 감격적인 광경을 또 계속 또 돌려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오늘 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10만 이제 국민동의청원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까 이렇게 슈퍼챗 이렇게 보내주신 정규 편성을 바라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징 한번 치고 갈까요? 아, 징을 치나요? 여기서 네. 치나요? 여기서 칩니다. 저희 10만 축하해야죠. 근데 오늘은 어느 분이 징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번 징 몇 번 쳐요? 저희 짧고 굵게 한 번 치는 한 번? 거죠. 그럼 네. 일징 일징. 인이에요? 오징은 아웃이고? 이것은 아니야 축징. 축징. 아, 축징. 축징. 저희 축징 축징을. 한번 축징. 치고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의 마음 그리고 너무 또 행복한 그 마음을 담아서 네 치겠습니다. 네 뭐라고 하고 치면 좋을까요? 축징. 축징. 네 축징. 그러게요. 우리가 우리 참- 페어리가 너무 지금 네, 아니, 이 징 한 번 칠 때마다 5년씩, 5개월씩 수명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축징을 치는 동안 또, 네,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죠. 상임위 통과해야 하고요. 본회의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론이 또 중요해요. 그런데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차별금지법에 마냥 찬성을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차별금지법 누가 반대하는 소리 내었는가 한번 반대하시는 분들 누군지 그리고 그 주장은 어떠한지 논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 전에 저희 또 권손징악의 시그니처 같은 코너죠. 뉴스픽 코너인데요. 저희 이제 그 지난 2주 동안 저희 방송이 없었던 동안 저희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리고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픽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작은 저희 권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뉴스일까요? 약간 근데 그 일단- 뉴스픽 듣기 네, 전에 네, 우리 사랑스러운 페어리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야기를 조금 아! 하자고. 네. 네, 제가 그 저희 사전에 합의된 순서였는데 제가 놓치고 지나갔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거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네. 이 권김 선생님께서 지금 페어리 제 별칭이죠 이 안에서의 유래를 좀 알아오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볍게 몸풀이 인트로처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그 저희 권손징악을 계속 듣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그분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제보를 하나 주셨어요. 페어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면서 하는 필규님을 보고 너무 배를 잡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귀를 의심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페어리라고 부르다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페어리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20세기 초에 그 뉴욕에서 게이 뉴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근데 그 게이 어반 컬처의 어떤 핵심인 뉴욕의 게이바에서 페어리라고 하는 명칭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관한 제보를 받고 관련된 글을 조금 읽어봤는데 조지 첸 씨라고 하는 사람이 게이 뉴욕이라고 하는 책을 내요. 2017년에 그 책에서 개인용 마음에 드는 어떤 그쵸 게이 뉴욕이라고 책을 내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페어리가 어떤 존재냐? 페어리는 섹스를 매개하는 존재다. 아, 뭘 하는 거야? 주체가 아니래. 그러니까 아, 사라지는 맥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페어리는 언제나 그 판에서 예를 들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끼리를 떨며 사람들에게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페어리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페어리라고 하는 경우는 없대요. 제 페어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망한기인 거잖아. 약간 그런 거지. 망게이. 제 페어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징맨, 페어리, 망게이. 그렇지, 약간 그런 거지. 아 그걸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살리시나요? 웃겼네. 그래서 어쨌든 그 조지 첸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페어리라고 하는 건 말도 많고 입도 거칠고 마음도 고약한데 자기를 페어리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인생에서 하고 있는 바로 많은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페어리는 수치심이 없대. 우리 징맨은 약간 그치? 수치심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남의 수치까지 자기가 느끼잖아. 오징 치면서 막 수치심을 느끼니까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렇죠. 징이 무서워서요. 아니.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그 그리고 사운드가 그 페어리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 특유의 어떤 제스처가 있는데 어머. 손목을 꺾는데요. 아주 가는 손목을
손목을 이렇게 딱 꺾는데. 이거 어나더 레벨, 아니 넥스트 넥스트 레벨, 레벨. 어나더 레벨 뭐야? 넥스트 레벨.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옷도 되게 사람들이 아무도 입지 않을 것 같은 원색의 옷을 무대 복장 같은 걸 입고 다니고 즐기고 이런 게 되게 유명한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페어리가. 근데 그것을 정말 100년 전에, 한 5, 60년 전에 게이 뉴욕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얘기를 자기 스스로 2020년에 한국의 한 게이가 자기를 페어리라고 부르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야. 뭔가 퀴어 페미니스트 시사판의 페어리 같은 존재인 거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는 매개. 뉴스가 무르익었을 때 징을 한번 딱 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매개를 해준 다음에 이 화제를 그리고 사라지는. 근데 그치. 실제로 생각해도 그래. 게이가 두 페미니스트 사이에 앉아가지고 시사 얘기를 해. 망한 거지. 망한 거지. 마음이 좀 안 좋다. 여러분 근데 이 첸 씨가 어쨌든 모르는 것은 페어리는 집에 들어가고 나서의 이야기는 몰라요. 페어리는 집에 가서 뭘 했을까 모르는 거죠. 저도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안물. 문제는 안 궁금하다는 페어리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만 집에 존재하거든. 가서 뭘 하는지야 뭐 내 알 바 아니고 뭐. 내 알바? 징이나 잘 치라며. 제가 비슷한 얘기하면 다들 입단속 시키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셔서 엄청 재밌었습니다. 정규 편성에 페어리님 복장을 복장을 기대한다고. 기대한다고. 이런 저희가 재밌는. 그러면 공약할까요? 정규 편성 확정되면은 제가 엄청나게 글리터 막 반짝반짝거리는 옷에다가 오. 여기 나시 그거 할까? 공약이 될까? 근데 옛날에 그런 표정을 아니, 지을 것까지 있어? 옛날에 나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총선 때였는데 조국이 트위터에다가 뭐가 어떻게 되면 뭐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제가 망사 스타킹을 신겠다 그래서 아 그건 좀 내가 정말 미안해. 왜 우리가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지? 잘못 비유했네. 근데 어쨌든 정규 편성 가면 페어리의 코스튬을 준비하는 것으로. 네, 날개 하나 달고 여기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위에 어깨 다 나오는 걸로 한번 입고 알았어. 첫 방송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 몇 가지 좀 되게 감격스러운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애들 재우고 드디어 처음으로 실시간 동참합니다. 여러모로 감격스럽네요, 제재님. 정말 어서 저희가 오세요. 만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방 보려고 반찬했어요. 퇴근 안 시켜주실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저희 방송 사랑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감격적이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네, 저희 그 조민준님께서 또 도너스로 또 저희 방송 밀어주시는 후원 10,000원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도너스로도 후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참조하셔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요즘에 같고요. 막 알고리즘이나 쿠키가 정보 모으고 이러는 거 기분 나빠가지고 유튜브 탈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유튜브 생방송 중에 도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유튜브 탈퇴한 상태로 보는 사람이 있나 봐. 그렇다면은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정보긴 해요. 네. 저희 그러면 뉴스픽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스르르르 넘어가 볼까요? 어떤 뉴스 혹시 골라오셨을까요? 네, 제가 골라온 오늘의 뉴스픽은 유호정 의원의 타투 금지법 관련 기사입니다. 아, 정말 멋있었어요. 네, 박수 어제 한번 오늘 주시죠.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 기사 중에 제가 특히 좀 관심을 두고 오늘 뽑아왔던 기사는 이건데요. 중앙일보가 이제 2021년 6월 17일에 눈썹 문신하지 않았나, 유호정 돌직구에 홍준표 흔쾌히 참여. 이 기사가 전 재밌었어요. 네. 되게 재밌어요. 약간 네. 귀여운 것 같아. 다른 것도 재밌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여기 참여했다라고 하는 게 왜 재밌었냐면, 유호정 의원의 이 타투 금지법 관련된 발의를 보고 퍼포먼스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의원들이 어떤 입법 퍼포먼스 하기를 바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비판의 의견들도 꽤 있었는데 저는 그 의견들도 굉장히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예인들보다도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 저는 정치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당연히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왜 유호정 의원이 인기를 끌거나 관심을 끌면 이렇게까지 미워하는가, 되게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 그냥 그치지 않고 유호정 의원의 이 타투 금지법 발의 과정에 홍준표 의원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호정 의원의 센스 혹은 어떤 확장력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치력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유호정 의원이 드레스 코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방식이 흥미롭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호정 의원이 당시 그냥 젊은 여성의 몸으로 보여진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 이 홍준표 의원이 참여했다는 걸 보면서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호정 의원의 핵심 지지자층 중에 하나가 중년층 남성 노동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유호정 의원을 좋아한다고 혹은 지지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홍준표 의원 참여하는 방식을 보면서 중년한 남성들과 어찌 보면은 좀 새로운 방식의 동지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거 자체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잖아요. 의원 대 의원으로. 그러니까 2030 젊은 여성이 6070 남성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면 의원 배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광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봤습니다. 근데 류호정 의원의 저는 그 순발력과 재치에 되게 감탄을 했어요. 왜냐면은 문신, 우리가 타투, 문신하면 사실은 이제 몸에 새기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얼굴 아래에 새기는 것들을 주로 상상을 하는데 눈썹 문신도 문신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딱 하고 들어가는 그 순발력과 이 감각이 저는 너무 놀라웠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류호정 의원님께 지금 많이 또 칭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언제 한번 저희 큐플래닛에도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련해서 이제 좀 그 이야기를 넘겨받아서 좀 이거 진행을 하자면요. 찾으시는 동안 댓글 하나 소개하자면 조이님께서 네. 원래 타투이스트들이 홍 의원과 접촉을 해왔고 몇 년 전부터 앵그리 홍이 꽤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호정 의원 안이 저는 법안 내용을 사실 확인해보진 못했는데 이때까지 타투이스트들이 이야기해왔었던 것을 받아서 조금 더 진전시킨 안이다라고 들었고 그것들을 종합해내는 것이 정치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걸 종합할 수 있고 제대로 어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류호정 의원의 이 되게 인상 깊은 액션이 있었던 이후에 많은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많은 반응들이 또 있었어요. 타임라인이 두 가지 흐름으로 쫙 갈라졌죠. 갈라지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무슨 그 모세도 아니시고. 근데 전모 학자라는 분께서 역사학자라는 이름 분께서 얘기해도 되지 않나? 전우용 씨. 네, 전우용 전모 역사학자면 한 명밖에 사실 안 떠오르기는 하죠. 네, 그래서 류호정 의원이 자기 등짝에 그림 붙인 사진을 공개하며 청년 정치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청년들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잠옷 궁금합니다. 청년이 미래이긴 하지만 미래가 늘 희망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잠옷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만 해도 제 또래 타투업으로 이제 자기 커리어를 개척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저 개인 한 사람한테도 몇 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타투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노동권과 이 어떤 식의 경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정말 생계의 문제고 정치인들이 늘 말하는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류호정 의원이 했는데 뭐가 중요하고 시급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분이 지금 현재 자기 이후 세대의 직업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별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역사라는 것은 이제 그냥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점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은 담론은 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그저 쌓이기만 할 뿐이지 통찰로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타투를 이렇게 등에 재현한 것을 등짝에 그림 붙인 것이라고 비아냥거릴 정도의 인식이라면은 저는 지금 시대에 그거는 정말 효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그거는 낡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건 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낡은 거죠. 네. 저 사실은 노동이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상상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저열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실제로 지금까지 유호정이 뭘 해왔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삼성 문제를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손실보상법 제정하라고 투쟁하고 있고 이런 걸 다 하는 와중에 타투에 대한 이야기도 또 발의를 한 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그게 약간 이제 청년층에서, 그리고 뭐 다른 유호정 의원의 파토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노동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진짜 타투 아니고 스티커 붙였다, 싸구려 같다 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쁜 줄 안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공격들을 막 하기 머리를 시작하는 진짜 거죠. 너무 낡았다는 들여다보셨나 생각이 봐요. 드는 게 이번에 그 작년인가요? 그 대만의 27살 최연소 여자 국회의원 라이피뉴가 코스어예요. 되게 유명한. 그래서 아스카 복장하고 선거운동하고 막 이랬거든요. 되게 그리고 재밌는 당선되고 분이시네. 난 다음에 세일러문 복장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계속 그런 식으로 파격 행보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국회에 들어가면 다르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정말 사실은 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호정이 예를 들면 예쁜 줄 안다라고 얘기하면 왜 그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좀 아름답고 젊고 어떤 종의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하고 하는 사람들의 왜 표현이 국회에서는 그렇게까지 금지돼 있나? 이런 거 정말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제재님께서 유호정 이꼴 꼰대 리트머스라고 합니다라고 댓글을 맞아. 남겨주셨네요. 정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존재가. 저희 그럼 자연스럽게 또 손에 뉴스픽 한번 저의 들어볼까요? 뉴스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제 댓글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준석이 뭘 하면 청년 정치라고 얘기하고, 유호정이 뭘 하면 관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정확하게 저는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은 관심을 모아서 자기의 세를 불리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정치가 관종이고요. 유호정은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뭐 노동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뭐 게임을 어떻게 하겠다, 뭐 타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목표가 있고 그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심을 모으는 중인 거거든요. 유호정은 정말 청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역시 요즘에 너무 이준석에 관심이 많다. 그만 끊어주시면 안 돼요, 계속 선생님? 이준석만 보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애인이 이준석이 질투가 나려고 해. 왜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이준석 뉴스로 시작해서 인터뷰 계속 이준석 얘기를 하고, 오늘도 오면서 이준석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제 왔거든요. 그 정도면 질투하실 만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서 굉장히 그에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정도까지만 해도 이준석을 이제 덜 싫어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인 느낌의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이 여기서 차별금지법을 받으면 내가 이 사람을 덜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순간 오늘 또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딱 해주셔가지고, 제라이 진짜. 그러니까 상조에 다 이름도 아니고 무슨 시기상조. 내가 좀 덜 싫어하면 1등 자리에서 내려올까봐 빠르게 계산하셨다라는 이제 혼자 헛소리를 막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뽑아온 픽은 뭐냐면 한겨레의 뉴스인데요. 차별금지법 공감한다던 이준석 4월 만에 시기상조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굉장히 제목을 정말 스트레이트로 뽑으셨네요. 잘 뽑았다고 생각하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개혁적 보수로서 개인의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기존 색깔과 맞춰가겠다는 행보를 보인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교 방송 아침 뉴스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시기상조다. 이제 며칠 전에는 차별금지법 10만 딱 찍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를 좀 설레게 한 부분이 있었죠. 아, 설렜어요? 저는 받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하고 있는 정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데, 이 포퓰리스트 정치의 기본은 뭐냐면 기득권 엘리트와 끊고 나의 독자적인 노선을 쌓아서 당신들을 대변하겠다라는 거라고 할 때, 사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의 되게 큰 부분이 보수 기독교와 손잡고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쿨하게 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죠. 상상을 할 때도 말이 안 되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봤는데, 사실 근데 제가 이 기사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디 갔지? 적어왔는데 불교 방송에서 차별금지법 질문을 받자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미국에서 보면 동성애와 그놈의 미국.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돼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며 아직 입법의 단계에 이르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번쯤 읽었어요.
무슨 말일까? 미국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동성애와 동성혼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뭐 한국에는 어떻게 혼재되어 있다는 건가? 근데 사실은 혼인이라는 것 자체가 애정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이제 혼인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이거 자기 고백 아니에요? 결혼과 사랑은 그렇게까지 관련이 없다, 이성애에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을까요? 저는 권김쌤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슈를 비롯해서 성소유자 이슈에 대한 이해가 매우 일천하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해를 잘 못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며칠 전에 이건 권김쌤이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제가 처음 본 기사기도 한데 경향신문에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라는 이제 지면에서 이준석을 이제 뭐 인터뷰를 해요. 그 기사 내용은 기사의 제목은 뭐냐면 이준석 땡땡 윤석열 지금은 인기지만 전장 바뀌면 각광받는 선수도 바뀐다. 그 인형으로 딱 되어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얘기한 건 사실 전 별로 관심이 없고 제 눈을 끌었던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장혜영 의원이 자기 개인 SNS에 진짜 품위 있고 인상적인 글을 남기거든요. 맞아요. 저 굉장히 감탄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예컨대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했었던 트랜스젠더 학생이 입학을 못했던 것이나 변이수화사의 죽음 같은 것을 보면 그분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런 걸 장혜영 의원이 썼고 이 기사에서 이제 박주연 기자가 물어본 거죠, 실제로. 이 두 케이스는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나요? 이준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약간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트랜스젠더 여성 당연히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했었어야 된다. 일부 과격한 페미니스트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 거 아니냐. 변희수 하사도 사실은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야 된다.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쯤 갔을 땐 이준석이 진짜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인물일까요? 꽤 확장성을 가지고 정말 보수를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막 라고 생각하고 그때 깨달은 건 뭐였냐면 이준석이 사실은 페미니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년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 청년 네티즌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 심지어 페미니스트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꽤 잘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이슈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해가 전무했다. 앞에 있는 까봤더니.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준석은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언어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이게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건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아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역시 관종이구나. 그렇죠. 네, 제가 뭐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은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라는 게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내용 없이 자극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내용 다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내용 없이 자극만 있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들은 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느냐? 잊혀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같은 분도 전 뭐 조언이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내용 없이 자극만 가잖아요. 언젠가 그의 시대는 좀 생각보다 빨리 저물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또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또 탄식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것만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 하는 정치는 좀 재밌어요. 전 좀 보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준석의 의미는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 있냐 없냐, 국민의힘의 60, 70대 남성 정치인을 날릴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준석이 그렇게 날리는 건 별도로 그렇다고 우리가 다 좋아지진 않겠지.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그 사람들 날리면 하태경이 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더 나쁜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 사람들이 일단 김종인 이제 너무 지쳤다라고 얘기하고 홍준표부터 시작해서 이 국민의힘 선수 교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준석 에라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약간 여기서 박하향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재명을 욕해달라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비판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발언 유보했고 뭐 오늘 언론적 찬성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준석 LI의 순간에 이재명 LI로 등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LI, 이재명 LI. 이렇게 가자.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져야 사실은 정치인은 자기 역할에서 해야 될 사람들의 지지자층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지자층을 끌어오려고 하는 적극적인 정치인이 한 명도 아직 없는데 유력 대선 주자가 그걸 해주면 저는 되게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 하지 않는 것 외에 무슨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준석보다 못한 이준석이 되거나 그거밖에 안 남을 거다. 그러면 이쪽에 그냥 LI로 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요. 이준석보다 이준석이 될 뿐이다. 네, 다들 그렇죠. 정치 하시는 분들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박용진이 이제 청년정치 하니까 롤린을 추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 열어갖고 그 롤린 추지 말고 LI를 하셔라. 네. 무지개 배지를 구매하셔라. 그렇죠. 저희 곧 열릴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온라인 부스에서 저희 비욘디 무지개 재단 부스에서 무지개 냥이 무지개 이제 댕댕이 배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조 부탁드리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진짜 한 말만 더 우리가 얘기 끝나지 못해 미안한데 사실 갈 길이 그런 얘기 멀어요, 하잖아요. 오늘. 왜 네. 청년 정치 얘기하는데 청년이 하는 정치도 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샌더스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샌더스한테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롤린을 출 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되게 우리 페어리가 두 지금 분이 당황했어. 전전긍긍하고 두 있어. 분 이준석 너무 좋아요. 나 큰일이야. 무슨 소리지? 난 아니야. 나 꿈에 나오겠어 이제. 네, 저희 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환기하는 차원에서 저희 이효정님께서 저희 또 계좌 보너스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실시간 또 접속자 수도 100명을 넘어서 지금 102명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더 좀 많은 분들이 방송을 봐주시고 저희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정규 편성 꼭 갈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되게 정말 진짜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 이제 여론이 중요한 또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 집단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좀 해봤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누가 반대하나 대표적으로 4가지 집단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보수개신교. 다 아시죠? 네, 보수개신교. 제가 보수개신교가 어떻게 반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줄줄이 할 건 없지만 되게 재미있는 노래 하나가 있어서 노래 가사를 하나 적어왔어요.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요, 못 부릅니다. 네. 왜냐면 들어본 적은 없어. 가사만 나와 있거든. 이런 노래예요. 평등법을 반대해, 아이들이 위험해, 가정의 평화를 위험해, 양성평등 위험해, 사회 질서를 위협해, 신앙과 양심을 배척하는 악법, 여성의 권리를 탄압하는 악법,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악법, 아이의 생각을 조종하는 악법,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해, 여성들이 위험해.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 너무 이상하네. 너무 짱이죠. 잘 썼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 한국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 1집의 가사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지금 현재 네이버에도 있어, 이 노래가. 멜론에도 있어요? 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멜론에 있는지 모르겠어. 네이버 뮤직에 있어. 이따 퇴근하면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사실 너무 놀랐는데 여기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여성의 권리를 위협해, 아이들의 생각을 조종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해. 이 얘기가 보수개신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모든 논리의 전부입니다. 근데 심지어 2가지 법안 다 이름을 썼어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네, 2가지 다. 미리. 공부 열심히 했네요. 그런 거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또 여기 여성의 권리를 탄압하는 게 그렇죠.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또 이따가 살펴볼 맞아요. 어떤 분들과도 주장과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 중에 하나가 여자와 아이를 위협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트랜스젠더가. 누가? 게이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축에 굉장히 커다란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위협적이야. 되게 페어리. 위협적이야. 위협적이야. 완전 위협적이야. 진짜. 자기 자신을 3인칭 페어리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저는 방송 그 비위를 가지고는 살기 힘들잖아요. 저는 방송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늘 앉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많은 후원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건 두 번째 집단은 게이들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뭐 그렇죠. 되게 재밌는 네. 것 같아. 게이들의 차별금지법. 게이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할 보수 개신교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게이들이 최근에 이제 게이 커뮤니티 등 뭐 소위 어떤 사이트들이나 뭐 데이팅 앱 같은 데서 차별금지법 관련된 국민 그 동의 청원을 올렸더니 거기에 댓글로 줄줄이 뭐가 달렸죠? 혹시 페어리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이제 봤었는데요. 사실 반반이긴 해요. 이거 차별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이거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거 아니냐, 페미들 뭐 게이들 싫어하고 뭐 남혐하지 않냐, 뭐 도움 안 된다 이런 식의 좀 글들도 좀 보긴 봤었어요. 맞아요. 그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린 사람도 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민동의 청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는 건데 이거 좋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페미 차별 못하는 거 아니냐? 페미 아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지. 차별을 하고 싶으면 나머지 아니면 동성애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조선족 차별은 좀 그런데 조선족 비정규직 준규직은 반대. 그것에 대한 차별금지는 반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 사회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게이들 중에서도 인권운동가나 혹은 이런 담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미워하는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페미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한 가지 그냥 그 시대의 어떤 정서 중에 비정규직, 준규직, 그리고 조선족 외국인, 같은 조선족. 뭐 난민 이런 것들 반대하는 정서는 굉장히 한국에 널리 퍼져 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동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족. 나의 동족? 그 나의 좀 약간 좀 부끄러운 동족에게 그 저희 반대당하는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어떤 감정인지 아시잖아요. 그 조선족이시던 외국인이던 다른 인종이건 비정규직이건 간에 본인들이 반대당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그걸 만기에 가는 거야 또 계속? 아니 그게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굳이 그렇게 나눠가지고 얘네는 안 돼, 우리는 해줘.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할 거면 한꺼번에 다 같이 하든가. 왜 그렇게 심성이 못돼 처먹어서 그러는가.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소수자들한테는 맞아요. 개별이 안 돼요. 다 같은 그룹으로 묶여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논의들 안에서 우리가 또 이제 고닥으로 넘어가면 페어리를 더 이상 놀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치. 원죄 같은 게 원죄 같은 게 나오는데 나온 거지. 어쨌든 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선족 안에 또 뭐 장애인이 있고 게이가 있고 페미도 있겠죠.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차적으로 이제 차별을 받고 이럴 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를 주는 어떤 법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규제적 이념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까지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좀 합치면서 토론의 과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득을 하면 게이분들이 들으실까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냥 뭐 딴 데서 뭐 술이나 마시고 근데 있겠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시작이겠죠. 우리도 페미니스트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페미니스트 알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구나 정도. 우리도 이쪽 이런 게이도 있지만 이런 게이도 있고 저렇게 찬성하는 게이도 있고 반대하는 게이도 있고 수치심 없는 게이도 있고 수치심 있는 그 게이도 모든 있고. 것을 하나로만 환원하는 게 혐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 정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맘카페에 계신 분들이에요. 네, 맘카페에 계신 분들. 맘카페가 사실은 한국의 여초 커뮤니티에서 꽤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맘카페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법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쁜가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에요. 이 제목의 글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런 글들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2020년 7월에 올라왔던 글인데 어제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 외 9명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적 지향, 가로, 동성애, 소아성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가로 닫고 사상, 가로 열고 공산주의 써놨어요. 가로 닫고
그다음에 종교 가로 열고 이슬람 가로 닫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사람들한테 뭘 소구하려고 하는지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가로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차별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간소한 절차만으로 남성이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 전용 공간 가로 열고 탈의실, 화장실 가로 닫고를 출입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이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우리 아이가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맘카페에 올라간 글의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맘카페에 엄청 돌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여초 커뮤니티의 일부 여론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완전히 기독교 발이네요. 저희 기독교 발이죠. 이분이 올리신 분도 이제 이름이 에스더. 그러니까 이제 엑스도 가도 공부에 엑스더인가요? 이름에 그냥 이름에서 그냥 자기 그쵸. 정체를 폭로하셨네요. 그렇지만 뭐 아닌 분들도 모든 에스더 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건 되게 네. 분명하죠. 네. 아니 이게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오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가짜 뉴스가 여초 커뮤니티와 맘카페 그리고 SNS의 이제 일부 여성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되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때 한겨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 시리즈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공장. 라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그 핵심에는 보수 기독교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있다라고 하는 더 굉장히 조직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그것이 이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기에 또 중요하게 카톡이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보수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특히나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를 근데 너무 극악한 요소를 너무 잘 맞아요. 해집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제재님께서 정규 편성을 희망하시면서 또 25,000원 슈퍼챗으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규 편성 희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권손징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죠? 저희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또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 후원 얘기해 주시니까 또 소개하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또 읽고 넘어가 보자면 김혜정 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준석이 트랜스젠더 배제적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트랜스젠더나 성소유자 인권을 발언하면 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준석의 그런 발언은 기대되는 상황이기보다는 성평등 진보 진영에까지 이준석이 캐스팅 보트를 가져가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일 것 같다. 그쵸. 그런 지점들이 네, 약간 맞아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최악을 수를 두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우 멍하니까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네. 진 포인트네요. 네, 웃음이 나오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못된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준석의 의미라면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각을 약간 흔드는 역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또 어떤 흥미로운 지형이 펼쳐질까? 이준석이 그만해. 그만. 네, 저희 오늘 갈 길이 그만. 머니까요. 네. 그리고 큰일이야. CCTV님께서 정규 편성 기원하신다면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또 마음을 또 감사히 받으면서 또 저희 지금 실시간 방송에 112명 접속해 계시다는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네. 차별금지법 다음 담당 네 번째 누군가요? 그룹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채팅창에 올라오신 분들은 그냥 보수 개신교에서 맘카페에 잠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보수 개신교에서 맘카페에 어떻게 왜 잠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로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성들만의 공간이 침입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는 보수 개신교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보수 개신교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암약할 수 있게 만들었던 더 근본에는 흔히 터프라고 얘기하는 이 트랜스 배제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맘카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터프 운동은 맘스넷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터프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굉장히 근본적 사상적 기반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열달복수 등이 얘기하고 있는 트랜스레지적 페미니즘 얘기가 아닐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네. 뭐 저희 그 일단은 저희 나나오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뭐 세상에 셀럽 아니 이거를 아니 이게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셀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더 특별 대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만 너무 반가워서 너무 네, 기대하지 와주셔서 않은 고맙다. 깜짝 등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게다가 5만 원 우리 징쳐야 되는데 5만 원. 언급한성 진짜. 아 5만 원 징. 5만 원. 이거 이때까지 같이 해주신 나나우님, 세세이티비님, 또 앞에 제제님 다 합쳐가지고 우리 징 한번 치겠습니다. 징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레맨님 오셨다. 네, 쿠들무들님이랑 수미초님까지 우리 지금 못 쳤던 분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 이게 5만 원을 한번 누군가 쏴주시면 그 전분들까지 같이 징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좋네. 네, 좋네요. 응. 지금 이제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 텐데 진짜 저희 터프 얘기할 거예요? 어머 나는 근데 지난번에 티저 영상 그렇게 나가고 나는 티저는 정말 티저인 줄 알았어. 왜냐면은 그냥 이제 이거 낚시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 보수 계신 우린 낚시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아니야. 아 그때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티저 영상을 급조했거든요 현장에서. 그쵸. 난 그래서 진짜 그게 그냥 티저인 줄 알았어. 티징이 놀리다잖아요. 못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나는 그냥 지쳐서 앉아 있었는데 권김이 던진 거야. 자기가 터프 하겠대. 그래서 야 용감하다. 아니, 그래서 오늘 아니 우리 애인이 그 티저를 보더니 끈을 들고 왔어. 묶어서. 너 이 새끼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야? 아니 그 정도 어. 주제 진짜 터프 할 거예요. 네, 뭐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대신에 이제 어쨌든 안녕.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 나는 빨리 꺼져. 아니 나는 저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 너무 무시무시한 분들이라. 아니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큐플레이시 나를 이렇게 하나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아니 이게 안녕. 아니 저 터프 관심 많이 받으시고 안녕. 나는 안 해. 안녕. 아, 네. 네. 페어리가 사라지는 매가 되어 사라지고 그쵸. 서부 가보죠. 아까도 말했지만 페어리는 원래 사라지는 매개지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열달복수에서 올린 카드 뉴스가 있어요. 그 카드 뉴스가 어떤 내용들 가지고 올라갔냐면 그 약간 읽어드릴게요. 한국에서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 여자들만의 공간과 모임은 페미니즘 운동에 필수적이고 앞선 여성들이 끊임없이 추진했던 문제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여성 전용 공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여성 전용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데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문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랜스 여성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될 거다. 여성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생물학적 어떤 동질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할 수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터프발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스포츠 경기에서의 이제 예를 들면 이 트랜스 여성들이 시스젠더 여성들의 어떤 경기를 침입해서 본인들이 그 판을 휘젓고 엄청난 파워로 다 하고 있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의 근데 이야기들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사실 전문가가 좀 있으시고 팩트 체커. 팩트 체커를 해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한번 제가 페어리가 정말 사라지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 진행자를 제가 그럼 하고 페어리가 간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누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네, 누가 들어오실까요?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이 마스크를 벗어주셔도 됩니다. 안 벗으면 안 되나요? 아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움디 무지개 재단의 상임이사 한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긴급하게 부탁을 드렸던 건 뭐냐면 팩트 체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기사를 읽었어야 되는데 그 기사에 하나하나에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거 한치원 선생님 강의 들으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분을 불러서 그냥 얘기를 들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러시라고. 특히 스포츠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례를 되게 구체적으로 그 팩트체크를 다 해놨던 상태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제보로 전해 듣고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저희 같이 이제 동접해주신 분들이 막 와. 네, 어서 오세요. 박수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정말 사실 저도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도 온갖 가짜 뉴스와 팩트 체크한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걸 밟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더라고. 특히나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는 또 제 저 깊은 곳에서 학습받아온 여러 가지 이제 것들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그런 소위 생물학적 차이라는 것이 있나. 또 뭐 특히나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트랜스젠더 여성이 막 심하게 때려서 두개골이 함몰됐다. 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굉장히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동하기 좋은 얘기들인데 진짜인가? 너무 중요한 네. 딱 그 사례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데 글쎄 최세미님께서 11만 9천 원을 네? 네 이게 진짜 손가락이 미끄러지시는 거 아닌가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일단 짐을 쳐드리지만 긴급하게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짐 치는 거 나중에 페어리가 돌아오면 하는 걸로 하고 네 굉장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격투기, 트랜스젠더 여성 격투기 선수가 다른 여성의 두개골을 깼다, 함몰시켰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면 시스젠더 여성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실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팔론 폭스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1975년생이고 2006년도, 그러니까 30살이 넘었을 때죠. 2006년도에 트랜지션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격투기에 관심이 있고 격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격투기 선수가 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2012년도에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하게 되죠. 프로 경기로 나가서 2번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2번의 경기를 모두 1라운드에 TK 승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는데 굉장히 잘하는 걸 누구지 하고 이제 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론 폭스가 먼저 커밍아웃을 해요. 나는 트랜스젠더다 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뭐라고? 트랜스젠더인 걸 숨기고 여자와 붙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되니까 당시 2번째 경기를 했던 선수가 에리카 뉴썸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35초 만에 지거든요. 니킥 한 대로 이제. 그래서 이 에리카 뉴썸 선수를 방송에서 뉴스에서 부릅니다. 앉혀놓고 트랜스젠더와 싸우니까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제 이런 걸 물어요. 근데 이 선수가 생방송에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심하게 맞아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사람이 잘못됐구나. 네, 생방송에 얼어가지고 말을 못했던 건데 뭐라고 의심하냐면 트랜스젠더에게 너무 심하게 맞았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한번 퍼지게 되고요. 그 뒤로 계속 논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기를 6번밖에 못해요. 6번 하고 은퇴를 이제 2년 만에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경기를 누구랑 했냐면 타미카 브랜츠라고 하는 선수랑 해요. 굉장히 유명한 여성 격투기 선수죠. 네, 그 선수랑 하게 되는데 그 타미카랑 할 때 3라운드까지 경기를 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지는데 이때 경기를 두고 두개골이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기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다친 게 아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치료하는 과정의 사진을 보면 요 두개골에 피부가 찢어져서 7반을 꿰맸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한쪽 눈이 부어요. 그래서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드는데 이걸 아나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격투기 선수들한테 많이 있는 일. 그렇죠.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어서 그걸 특별히 뭐 여자를 때렸다 이런 방식으로 아나골절이 엄청 큰 문제처럼 그러니까 특별하게 벌어진 일처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그래서 경기 생활을 뭐 못했냐, 선수 생활이 끝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속 경기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트랜스젠더가 여성을 공격해서 그 여성이 굉장히 침해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완전히 부풀러져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런 폭스를 결국은 이긴 시스템도 정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팔런 폭스를 이긴 시스탠더는 5번째 경기를 했을 때인데 에반스 스미스라고 하는 혹시 마이크가 문제가 있나요? 네. 말씀을 못 하셔서. 네네. 네, 잠깐 마이크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 체크하시는 동안 서건동님께서 손미모 회장님 등극했다고. 네. 근데 저 이거 약간 손미모 회장님? 난가? 난가? 손미모. 이렇게 보니까 손미모. 죄송합니다. 저 말씀하시는 줄 알고. 네, 어쨌든 그 해볼까요? 시스템도 여성한테 네. 결국은 졌다는 얘기도 약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팔런 폭스가 시스젠더 여성에게 지기도 했어요. 네, 에반슨 스미스가 TKO 승으로 이기거든요. 자, 그렇게 정도 되면 봐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또 안 꺼내요. 시스젠더 선수가 이겼던 적이 있는 시스젠더 여성이 이기는 것은 얘기 안 꺼내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이기면 트랜스젠더가 원래 남자였어 이겼어 이건 부당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터프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가 나와서 여자인 척하면서 여자를 패고 다닌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누가 쓰기 시작한 거냐면 그 남자 격투기 선수들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격투기 선수와 남자 이 격투기 가장 유명한 해설가가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건 너 문제가 있다. 걔는 남자 아니냐. 남자로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패고 다니는 걸 우리는 볼 수 없다. 갑자기 신사야? 더럽고 역겹고 악마 같은 일이다. 막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2018년도에는 파울로 코스타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남자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갑자기 막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팔런 폭스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가 맞는데 대체 여자들 경기에 가서 왜 여자들 때리고 다니냐.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너무 비겁하다. 나랑 붙자. 이미 은퇴했잖아요. 팔런 폭스. 그렇죠. 2014년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팔런 폭스는 40대예요. 갑자기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관종이라서? 아니 관종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 자체가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다. 무조건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건 내가 하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호 안 해? 내가 혼내주지. 그래서 갑자기 여성의 보호자와 자신이 어떤 그 정의를 지키는 사도로 둔갑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러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을 때리고 다닌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냥 남성과 여성에서의 성별 이분법,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여자는 절대 아무리 뛰어나도 남자보다 잘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쉽게 트랜스젠더는 여성은 남자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시스젠더 여성하고 경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 여성 스포츠 선수가 본인이 그 트랜지션 하고 난 다음에 경기력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지고 해서 의사가 이 호르몬 제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게 기능한다 라고 해서 놀랐다는 것도 들어봤던 이제 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경기와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막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조안나 하퍼라고 하는 그 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트랜스젠더예요. 그래서 굉장히 달리기를 좋아하고 장거리 선수인데 자신이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트랜지션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되면 사람들이 달리기를 못하게 할까봐 트랜지션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트랜지션하고 경기를 뛰었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이 경기를 뛰어보니까 성적이 예전보다 5분 정도가 더 막 늘어나게 되고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얘기들은 경기 종목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종목에서는 조금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같이 있는데 키가 큰 거는 유리하겠으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데 비해서 근력은 이미 다 손실이 되어져 있고 이제 몸에서 더 이상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식의 몸을 움직이는 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점, 단점으로는 예전만큼의 파워를 낼 수 없다라고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배구 선수 같은 경우가 또 그런 식으로 네.
힘을 쓰는 건 좀 더 많이 하지만 민첩상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서 한정된 포지션밖에 할 수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제한이 뭐냐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래 여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뛰지도 못했죠. 올림픽 출전이 되어있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스포츠는 원래 남자들의 경기, 남자들이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있었고 여자들도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 우리도 달리기 하고 마라톤하고 역도하고 레슬링하고 다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끼워는 주는데 너네는 우리한테 택도 안 되니까 너네끼리 따로 해라고 해서 성별 분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이 방식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인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과연 성별을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F2M입니다. 고등학교 선수이고요. 자신은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먼저 호르몬 투여부터 하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할 거고 호르몬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레슬링 선수니까 본인은 테스토스테론을 지금 투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 선수로 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안 된다. 무조건 처음에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로 뛰어야 한다. 라고 해서 내 호르몬 수치가 어떻거나 네, 상관없이 할 수 없이 여성 경기에 뛰어요. 그래서 우승을 해요. 그것도 논란이었겠네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또 아까 뭐 이래도 논란 저래도 그러니까 이런 논란 저런 논란이에요. 본인은 남자 선수로 뛰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성은 여자로 시스템도 여성의 스포츠 경기를 해도 논란이고 트랜스 여성도 논란이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크리스 모이죠. 네. 그러니까 FTM 같은 경우에 또 다르거든요, 상황이. F2M은 경기 출전하는 것과 관련돼서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여자가 남자를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가 뭐 잘하면 좀 대단한 거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넘어갈 거라서요. 전혀 제한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시스젠더가 피해를 본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는데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란 이유로 스포츠를 하지 못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스포츠의 우승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는 참여하는 것, 같이 경기를 뛰는 것, 그래서 겨뤄보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맞추는 즐거움을 느껴보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걸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시스젠더 여성만 우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 경기에서는. 그러면 시스젠더 여성이 우승을 하는 이걸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들이 아예 스포츠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거는 올림픽이나 이 얘기는 결국 아마추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동네 그렇죠. 축구 클럽에서 거기서 뭐 여자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같이 우리 동네 축구 클럽에 뛰게 할 것인가? 안 돼. 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 여성 축구 선수, 중학교 여자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에 출전을 하고 싶었는데 여자 축구 종목이 없어진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왜 없었냐면 너무 적어서. 남자 축구는 있고 여자 피구 있어. 혼성 피구는 없어졌고 남자 피구 없어졌고 여자 축구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보통 피구를 하고 남자는 보통 축구를 한다라고만 애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말고 다른 거 선택하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아예 기회를 안 줬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황당해했던 건 자기 취미반 교실에서 언제나 남자들과 함께 취미 축구를 했다. 근데 왜 안 된다는 거냐 대체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크리스 모이저 얘기를 했던 건 FTM인데 그러니까 사실 FTM이 그런 경기에 가서 남자와 함께 겨룬다는 것만으로 되게 대단하다고 취급을 받지 논란이 되진 않아요. 이 크리스 모이저가 철인 3종 경기 선수인데 은메달을 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남자들과 겨뤄서 뭔가 승부를 내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취급하고 여자들은 여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특별한 경기에서의 여자 몫이 따로 있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리해 놓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분리 자체가 사실은 트랜스젠더로 인해서 사실 새롭게 질문돼야 되는 국면에 왔고 많은 여자 선수들이 그래서 혼성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성별 분리되는 경기 말고 내가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을 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영역에 대한 것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영역을 넓히는 싸움이다라고 트랜스 여성의 이 스포츠 얘기를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페어플레이 포 우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정혜님 알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사람 모를까 말씀드리면 이쪽이 일종의 터프 계열의 트랜스젠더 배제하는 여성 그 단체입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정혜님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어플레이 포 우먼 출처로 트랜스 여성 범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범죄율 통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그건 알 수 없는데 저런 방식으로 범죄율이 높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M2F, F2M을 무슨 기준으로 잡을 건데요? 호르몬 투여하면? 아니면 성별 정정하면? 수술했을 때? 뭘로 잡을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범죄 비율을 통계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인구 통계 자체가 안 잡히는 네. 부분들이 네. 있어서 맞아요. 통계는 계속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님이 그 성별이 아니라 체급이나 호르몬 근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출전 기준을 나누려는 시도도 가능하지 않냐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스포츠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의 용병이 들어왔을 때 그 용병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하니까 그렇다면 한국인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이 있어서 그 용병 선수들을 3명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용병 선수들한테 주는 돈을 또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용병은 귀하게 만들어 이것이 용병이 아니게 만들고 막 이런 식의 편법들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간들이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식의 관련해서 야, 남자들끼리 그러면 다 평등하냐 여자들끼리 다 평등하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각의 그 차이를 나눌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기준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상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그 범죄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트랜스젠더를 배제하자고 얘기하는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본인들은 젠더 크리티컬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트랜스 배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중립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걸 굳이 멸칭이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두 개 다 소개할게요. 그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또 얘기 중에 하나가 교도소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서 여성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트랜스 여성이 들어가서 그 여성 시스젠더 여성들을 뭐 강간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저지른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지금 또 많이 사례를 들은 사건은 실제 사건은 2018년도에 영국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카렌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남자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여자다, 나 트랜스젠더다, 그래서 날 여자 교도소로 이감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이감을 하게 되죠. 하고 나서 거기서 여성 재소자들 대상으로 한 4건의 성폭행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봐라 트랜스젠더라고 주장만 하면 여자 교수로 옮겼더니 여자 시스젠더 여성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사례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도 팩트 체크를 해보면 카렌 화이트는 트랜스젠더라고 볼 수 있는 실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조사를 했을 때는 트랜스젠더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을 트랜스젠더라고 사실은 사기를 친 거예요. 사칭한 거네요. 예, 대당하고 그래서 지금 카렌 화이트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책임을 져서 그 이전에는 드랙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는 방식 중에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드랙 쇼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니라 전혀 이제 본인을 여자라고 말을 한 적이 그 전에 있다거나 뭐 여성으로서의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을 산다거나 한 증거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교도소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실제 이거는 트랜스젠더가 아닌 분이 하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론이 나오긴 합니다. 봐, 내가 말했던 게 그거였어. 속일 수 있잖아. 시스젠더 남성들이 트랜스젠더인 척하고 범죄 저지를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막을 건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좀 더 스포츠처럼 교도소에서의 재소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볼 여지가 있는데 이 카렌 화이트 건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이런 배경들이 있냐면요. 이 2017년도에 영국 교도소에서 M2F 트랜스젠더가 남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의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비난을 받거든요. 대체 왜 이 트랜스젠더를 남자 교도소에 넣어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냐. 이것 때문에 2018년도 그 다음에 카렌 화이트 때
좀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빨리 여성 교도소에 욕 안 보내고 먹으려고 이렇게 네네, 진행했군요. 이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그 논쟁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죠. 특히 2009년도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2F 트랜스젠더가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 남성 수감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가능성이 시스젠더 남성이 다른 시스젠더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할 가능성보다 13배가 더 높다. 그리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있는 현재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의 12%가 성적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들이 교도소에 있는 거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2006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한국의 그 트랜스젠더 재소자분하고 그 사건을 한번 다른 인권단체 분들과 다룬 적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본인의 트랜스젠더라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여성 교도소로 가는 거는 한국에서는 어려우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속옷이라도 여자 속옷을 입게 해달라. 왜냐면 그게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니까. 여성인데 여성으로 삶을 전혀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성 속옷을 입는 것만 해달라고 했는데 교도소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그걸 끊어버려요. 그 전에 교도소장은 그래 입어라라고 줬는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본인이 계속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시끄럽게 군다고 독실에 넣어버립니다. 독방에 가두게 되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결국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해 하십니다. 절단하는 사건이 있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인권단체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에 이제 그 교도소에도 얘기를 하고 국가인권위도 얘기를 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즉 트랜스젠더 여성이 어디에 수감되고 그 수감된 곳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의가 전 세계에 다 있었기 때문에 특히 2011년도에 영국에서는 이미 트랜스젠더 재소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미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시스젠더 여성이란 말은 표현이 없지만 시스젠더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여성도 수감해서 안전하게 다른 여성을 괴롭히지 않고 안전하게 수감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그러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 그래서 여성형에 들어오면 여자를 괴롭히니까 절대 수감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잘 안전하게 잘 수감을 하게 하면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여성이 아니니까 여성 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은 가질 수 없다. 수감한다. 단 판단하기에 위험성이 너무 높다. 이 사람이 계속 그 전에 남자 교도소에 있을 때도 폭력을 저지르는 게 있다라든지 성범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너무 높다라든지 그리고 엄청나게 불안정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든지 이런 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여성 교도소로 이감하는 걸 거부할 수 있다. 단 이 사람은 남성 교도소에 있대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로서의 처우를 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카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한 거죠. 안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교도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을 받았던 거지, 이 사례를 가지고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교도소에서 여자를 괴롭혀 라고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서도 역시 흥미롭게 이 가이드라인에도 F2M은 무조건 남자 교도소입니다. 네. 논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F2M은 뭘 하든 말든 남자 교도소로 수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별 이분법적 구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재소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 범죄에 저지른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서의 교도소에서의 재소자의 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이야기를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를 괴롭힌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뭔가 소수자의 인권이나 혹은 계속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지키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회가 일단 놀라고 두려워하고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반성폭력 운동 얘기를 할 때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그럼 막 쟤네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과도한 걸 요구하고 비합리적인 소리를 할 때도 다 들어줘야 돼?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시스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인 것 같거든요. 시스템을 만들고 거의 시스템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고쳐서 지금의 상황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맥락을 다 제거하고 어떤 굉장히 선정적인 얘기만 가지고 와서 봐 이런 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들 누구도 한국에 있는 지금 당사자의 여기에서의 맥락의 얘기를 아무도 못 끌어와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만 있는 일이고 그 일의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이런 식의 혐오 담론이 퍼지기 되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얘기가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영국 얘기를 해요. 호주에서는 예를 들면 이탈리아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터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본인 나라 얘기는 잘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저기 페어리가 저기서 약간 팔랑거리면 자기는 페어리가 언제 돌아올 수 울고 있냐. 계셔서. 그래서 한천 선생님한테 약속을 한번 받고 저희가 정규 편성이 만약에 되면 한 번 더 요 특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사례별 그래요. 특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어리 돌아오세요. 근데 진짜 제가 네. 페어리 돌아오는 동안 그 다크룸 번역하고 난 다음에도 이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다크룸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수잔 팔로디가 아빠인 스테파니 팔로디를 만나러 갔는데 아빠가 막 속옷을 입고 앞섭을 안 여미고 막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나도 이제 여잔데 괜찮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만 집중해 내 얘기만 들어줘 막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뜯어온 트랜스젠더 여성 혐오 이미지랑 비슷해서 제가 그 부분을 번역하면서 이거 분명히 이것만 뜯겨갖고 돌아다닐 텐데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딱 그 부분만 뜯어가지고 게시판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수잔 팔로디가 그렇게 스테파니 팔로디의 모습을 보고 어색해 라고 생각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 모습으로 아버지가 내 앞에 등장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800페이지의 책을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맥락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맞아요. 우리도 단편만 뜯어보면 정말 페미니스트 이상하죠. 그렇죠.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굉장히 이상한데. 우리 페어리 돌아왔어. 보고 싶었어요? 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나요? 저보다 저희 깜짝손님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빈정상했어. 표현이 빈정상했어. 화나면은 나중에 또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네, 하시던 다크룸 얘기 계속 해주시죠.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가 낯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낯선 것들을 타인의 낯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낯설어하고 낙인 찍는 방식이 아니라 맥락을 좀 보고 이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페어리님 그 일찍 예약 있다고 페어리님이 역할을 주셨어요. 맞아. 우리 맞아요. 님께서 저희 그 네. 말씀해주신 동안 김엘리님. 김엘리님께서 또 지금 저희 후원을 해주셔서 김엘리님까지 하고 저희 또 이제 세미채님의 11만 9천 원 일징. 네, 세미칠님의 11만 9천 원 일증을 한번 할 텐데요. 그러면은 저희 그럼 돌아온 기념으로 수미초님이 5,900원 또 그러니까 저 이게 너무 궁금한데 11만 9천 원, 5,9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건 세금을 떼어가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 주시는 건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의 어떤 의지인가요? 슈퍼챗에서 제한하는 금액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띄워주더라고요. 저희가 5,000. 지금 실시간 채팅이 지금 제 패드로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나 힘들어. 후원이 후원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이제 누구셨죠?
세미채님, 세미채님 그리고 수미초님, 수미손님 그리고 네, 김엘리님. 김엘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의 징 한번 치겠습니다. 찡. 아, 이게 내가 더 무서워. 홈쇼핑에서 49,900원 이렇게 가격 책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5만 원이 되면 부담스럽고 49,900원이면 낼만하고 이런 건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 10분을 남겨놓고 네. 서서히 이제 저희 이제 고공비행을 했던 네, 방송을 좀 착륙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네. 차별금지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의의를 좀 다시 새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보면 어떨까?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제 낯선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사회에서 굉장히 낯선 존재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이런 논의가 아니라 공격이나 어떤 배제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차별금지법이 이런 데 있어서 뭔가 좀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조금 더 건전하게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좀 마무리해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이제 손인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터프의 논의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 얘기에 연결해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열달북스를 비롯해서 계속 아주 강조하는 얘기가 여성 전용 공간도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이유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얼토당토하는 예 같은 걸 들으면서 뭐 게이들이 레즈비언의 밤 행사를 뭐 망쳤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또 열달북스 얘기해서 미안해. 아니 이거 사라지면 안 돼. 게이들이 반행사를 망쳤다 그래서 그걸 얼씬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게이바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1984년도에 게이바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레즈비언들만 올 수 있는 여성 전용 여성의 밤에 행사를 했대요. 근데 그 행사를 게이들이 반대해서 그 평등기회법을 어긋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해서 소송을 했고 그래서 그게 그 행사가 없어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건 뭐냐면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실제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이냐 요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좋은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고 있는 대상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알려진 것은 뭐 성별 정체성, 성정체성, 학력 등등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그러니까 차별의 범주를 가지고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 말고 차별금지법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고용이죠. 고용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돼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 차별을 막는 법이고 두 번째는 이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들 있잖아요. 관공서 행정. 여기서 포함되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면 교통시설의 이용 이런 것들 포함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재화 용역 서비스의 제공.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너 흑인이니까 안 팔아. 여자는 안 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거하는 영역이고 또 마지막에 교육이에요. 이 4가지 영역 중에 그러면 여성 전용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 용역 서비스에 들어갈 텐데 재화 용역 서비스가 누구나에게나 제공되는 영역으로도 존재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내가 이 재화 용역이라고 하는 걸 여성 공간을 통해서만 하겠다. 예를 들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에 기숙사를 만들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을 위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걸 따로 만들잖아요. 그런 거 차별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여성 전용 공간? 오케이. 그리고 어떤 뭐 전라도생들을 위한 기숙사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보정해주는 종류의 적극적 조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차별을 금지할 차별 문제를 보정할 수 있는 평등 조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법입니다. 이준석이 싫어하는 거겠네. 이준석이 너무 싫어하는 왜 거죠. 자꾸 기승전 그렇게 이준석이 가요? 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진짜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걸 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지티브 액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에 있어서 차별금지 법제는 굉장히 많이 진전돼서 2세대 차별, 3세대 차별, 5세대 차별까지 또 얘기하는 뭐 전환적 차별금지라든지 아니면 실질적 차별금지라든지 간접 차별 포함된 금지라든지 복합차별 금지라든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법령들입니다. 이 법령들의 핵심은 뭐냐면 기계적인 차별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전용 공간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너무 좋아. 왜냐면 여자들이 그동안 차별받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통해서 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고 empowerment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차별금지법으로 이 여성 전용 공간 없어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너무 잘못된 얘기라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되게 목놓아 강조하고 싶고요. 또 마지막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1919년도에 처음에 성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1953년도에 이미 차별금지과 관련된 성차별금지 관련된 법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법은 다 성차별금지법 같은 형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뭘 차별을 굉장히 오래된 차별로 알고 있었냐면 성차별이 제일 오래된 차별이었죠. 그런데 뭐 놀랍게도 이 성차별금지법은 모든 나라에서 다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60년, 70년 돼서야 60년대, 70년대 돼서야 이 성차별금지법과 관련되는 법안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 작동은 굉장히 중요한 법 사건들로 통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여자만 정년이 25세래 뭐 이런 식의 법들이요. 이거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여성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래서 법 더 이상 못 당하게 됐는데 그 여성은 25세까지 다니게 되니까 25세까지만 보상해 줄게. 말이 돼? 그럼 왜 남자들은 53세인데 여자는 25세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정년 철폐 같은 것들 가지고 성차별 관련된 소송들이 몇 가지 벌어지면서 이 사문화된 법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네, 속기 선생님 그래서- 화이팅 네. 외치는 모먼트가 건기임이 제가- 달리기 시작하는 모먼트입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어. 요것만 정리하고 싶어서 어쨌든 제가 충분히 그랬는데 시간을 드릴 네. 테니까요. 네, 그런 식의 과정에서 성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어떤 사문화된 조항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법이 되기 시작해서 그 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변동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70년대, 75년대 평등법 같은 것들 변화하게 되고 한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남녀고용평등법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이런 식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났더니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이 여성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 있는 거죠. 너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야. 너 어려서야. 너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야. 너 그 지역에 있어서야. 너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야. 장애가 있어서야. 일을 못해서야. 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성만 딱 하나 떨어져서 붙여서는 사실은 여성이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당연히 차별금지법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만 성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차별은 굉장히 복합차별 같은 개념은 뭐냐면 그리고 연계차별 같은 개념은 뭐냐면 내가 탈북자 친구라고 나도 같이 차별받았어요. 그럼 나도 차별인데 그럼 난 당사자가 아니야. 인적 자원의 속성이 없어도 차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은 반드시 당사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 차별과 관련된 실효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자 하고 하는 움직임이 쭉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게 성차별금지법에 페미니스트들이 해왔던 투쟁이 모두를 위해서 정말 좋은 법이 돼가고 있는 되게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개입들 잘 들으셨죠?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역사 우리가 사실은 잘 몰랐던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역사를 좀 알려주셔서 이제 좀 차별금지법의 의의를 좀 래퍼 많은 사람들이 KK.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아니요. 네. 2분 정도. 래퍼 KK께서 열심히 달리셔하고 중요한 얘기 잘 나눠주신 것 같고 저는 근데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터프에서 하는 예 중에 하나가 그 얘기 하거든요. 성별 중립 화장실을 만들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 여자 화장실만 성중립 화장실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성중립 화장실이나 뭐 차별금지법이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성중심 화장실을 만들 때 여자 화장실이지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인 여자 화장실 거지. 장애인 화장실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인 거지.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성중립 화장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여자 화장실을 없애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의사결정권자들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기 위해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채팅창이 먹통이 되어서요. 혹시 이제 좀 인상 깊게 얘기해 주실 만한 채팅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져준다, 저희 속기사님 빠져준다, 화이팅! 속사포래. 네, 저희 속기사 선생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저희 오늘 속기는 AUD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회 파일럿 방송을 이어오는 동안 또 이렇게 최대한 배리어가 없는 방송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AUD 사회적 협동조합 같이 좋은 이런 곳이 없었다면은 저희 방송도 이렇게 또 배리어를 많이 낮추면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좋은 건 많이 써야 합니다.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종료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먼저 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저희 4회 파일럿 방송 예의 바르게 앉아볼까? 네, 공손하게 큰 공손하게. 도전이었는데 물 건너 산을 건너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마지막 파일럿 방송답게 122명의 시청자분들께서 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약간은 130명까지도 갔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청을 해주셔서 네, 또 이렇게 파일럿 방송을 또 감동적으로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또 감사드리고 싶은 건 저희 방송에 대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건 차별금지법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이 10만 명이 참 막연한 숫자였었어요. 근데 각층에서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이렇게 숫자를 모아주시고 이제 또 지지를 해주셔서 그 숫자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차재원 분들도 많이 고생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많이 기쁜 시간이실 텐데 좀 네, 아직 며칠 안 됐잖아요. 또 축배를 또 마음껏 드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앞으로도 저희 좋은 방송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많이들 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활동 오래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연 정기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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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답은 다음 조만간 올라갈 공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마지막 파일럿인데 징으로 인사드리면서 어쨌든 권손 징악이니까요. 그렇죠. 징으로 오늘 우리 인사드리면서. 징 누구 준다 이거 결정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축징으로 끝내죠. 파일럿 피날레니 진짜? 축징으으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하면은 다시 만나요라고 한번 해주시면 도리님께서 10,000원 주셨어요. 네, 도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방송 응원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쓰리샷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정규방송으로 다시 만나요라고 하면 정규방송으로라고 하면은 다시 만나요라고 해주시면 제가 3번을 치겠습니다. 오야 네. 3번. 네, 정규방송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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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꼭 좋은 소식과 함께 이 두 분 모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